반갑습니다. 차트의 이면을 읽어주는 남자 백기사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자, 이렇게 6월 12일. 자, 이날 상한가가 나왔을 때만 해도요,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자, 거래량이 폭발하고 주가가 순식간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자, 이번에는 이 2만 원을 넘어서 이전 고점까지 다시 이렇게 달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많이 하셨죠. 자, 그런데 상한가가 나온 뒤에 주가는 우리 기대와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반등할 것 같으면 다시 밀리고 이 15,000원은 반드시 지킬 것 같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12,000원대까지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고점에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요, 지금 손실이 너무 커져서 사실상 손절하기도 힘든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떨어질 때마다 물 타신 분들은 이 평균 단가는 낮아졌지만 보유수량과 여러분들의 그 걱정은 오히려 더 늘어나셨을 겁니다. 아마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이거겠죠. 자, 이날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었었던 그 큰 손들, 이거 다 빠져나간 것 아닌가.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다시 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매집인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상한가를 누가 만들었는지부터 확인하고요. 그 다음 이 상한가 직후에 수백만 주를 던진 그 외국계 창구가 누구였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이렇게 12,000원대로 무너지자 다시 물량을 가져가는 창구가 누구인지까지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숫자 하나만 딱 띄워놓고 보면 조금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외국인이 팔았다라는 이 사실만 보면은 끝난 종목처럼 보이고 최근 다시 샀다라는 사실만 보면은 당장 이렇게 반등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하지만요, 자, 우리는 이렇게 앞뒤 장부를 함께 봐야지만 진짜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요, 이 12,000원 방어 여부와 13,200원 회복 조건, 그리고 전환사채 일정까지 제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번 외국계의 이 제 매수가 강한 반등으로 이렇게 이어지길 바라신다라면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힘껏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댓글에는요, 우리 주주님들의 계좌 회복을 응원하는 의미로 자, 이렇게 대반등 딱 세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자, 좋아요, 댓글, 대반등 남겨주셨으면은 그럼 먼저 우리 기술이 지금 차트상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 제가 일단 큰 그림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기술은 3월 19일 32,200원을 딱 기록한 뒤에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주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12일 이렇게 강한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한 채 다시 하락 추세 안으로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현재 우리 주가는요, 단기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고요, 이동평균선의 방향도 아직 하방 쪽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만 놓고 보면은 아직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할 자리가요, 바로 이 12,000원 라인인데요. 자, 이 자리가 계속 지켜지면은 12,700원에서 13,200원까지 첫 번째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위로는 14,000원에서 15,000원 선이 있을 거고 또 15,500원에서 16,000원을 자, 이 라인을 반드시 이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넘어야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복구까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격만 딱 보고 있으면 왜 상한가가 나온 뒤 이렇게 빠르게 무너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차트 뒤에서 실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장부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요, 상한가가 나왔던 6월 12일 자, 이날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6월 12일 이렇게 장부를 보게 되면요, 자, 이날 상한가를 만든 중심은요, 외국인들이 아니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투신이 이날 약 138만 주를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프로그램도 거의 같은 규모인 약 138만 주를 이렇게 받아냈죠. 자, 반대로 이 개인들은 약 93만 주를 팔았고 외국인들도 소폭 순매도였습니다. 자,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요, 개인과 이렇게 외국인들이 내놓은 물량을 투신이 프로그램 기계를 이용해서 강하게 받아내서 상한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거 거래소 공시에서도요, 종가 상승에 가장 크게 관여한 투자자 구분이 바로 이 기관 투자자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날의 상승의 주인공이 바로 기관이었다라는 건요, 장부와 그리고 공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투자자별 수급만 보고 끝내면은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실제 어느 증권사 창구에서 물량을 강하게 받아냈는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바로 창구 장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날 창구에서는요, 보시다시피 메리츠가 약 91만 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메릴린치도 19만 주를 받아냈고요. 반대편에서는 이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 그리고 이 모건스탠리가 물량을 내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외국계 창구들이 모두 다 한 방향으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메릴리치는 샀지만 모건스탠리는 팔았고, 자, JP모건도 사실상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 결국에 이 12일의 이 상한가는요, 이 투신과 프로그램 그리고 이 메리츠 창구가 강하게 끌어올린 상승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만든 이 상승이 바로 다음 거래일까지는 이어졌었어야 정상일 텐데요. 실제로는 바로 다음 구간부터 장부가 완전히 반대로 뒤집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한가 이후에 이 4거래일을 한 번에 묶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상한가가 6월 12일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바로 4거래일은 15일부터 18일까지 딱 이 기간이에요. 자, 상한가 이후 이렇게 4거래일 동안은 자, 개인들의 매수세가 약 670만 주, 자, 이렇게 순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같은 기간 동안 648만 주를 팔았고요. 기관도 매도세로 돌아섰어요. 자, 특히요, 이 6월 15일, 자, 이날을 보게 되면은 자,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각각 410만 주 넘게 팔았고요. 개인은 자, 이날 하루에만 413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뒤에 기대감이 가장 커진 순간에 대량의 물량이 개인 계좌로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몇몇 창구의 단기 차익 실현이었는지 아니면 주요 외국계 창구들이 함께 빠져나간 것인지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같은 기간에 누적 창구 장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6월 15일부터 6월 18일 맞죠? 자, 이 기간 동안 보시게 되면은 JP모간이 자, 혼자서 무려 251만 주를 이렇게 순매도했습니다. 자, 여기에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까지 더하면서 주요 외국계 4곳에서 379만 주가 자,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 반대편에서는요, 자, 보시게 되면은 미래에셋 그리고 NH투자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자, 이렇게 토스가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는요, 외국계 창구들이 대규모로 물량을 던졌고 국내 창구들이 그 물량을 받아낸 구조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우리 주가가 17,000원대에서 자, 이렇게 13,000원대까지 빠르게 밀린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우리 기술은 완전히 끝난 종목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최근 장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주가가 더 낮아지자 고점에서 팔았던 그 외국계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간을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최근으로 한번 조정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최근 장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요, 바로 이 JP모건이죠. 급락 구간에서 약 251만 주를 던졌던 JP모건이 최근에는 다시 이렇게 60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골드만삭스도 51만 주, 자, 모건스탠리도 29만 주, 메릴린치도 바로 밑에서 13만 6천 주를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외국계 창구 5곳을 합치면은요, 약 157만 주의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즉, 고점에서 물량을 줄였던 이 외국계들이 주가가 12,000원대로 이렇게 내려오자 일부 물량을 다시 회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편에서는요, 키움증권이 약 67만 주를 순매도했고 미래에셋과 NH, KB, 토스도 매도 상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락할 때 외국계 물량을 받아냈던 국내 창구에서는 물량이 다시 나오고 외국계에는요, 그 물량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급표를 보더라도 바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구간을 놓고 보게 되면은요, 개인들은 이 기간 동안 264만 주를 팔았고 자, 외국인들과 프로그램은 각각 240만 주를 받아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전부 다 받아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따라 붙었던 그 추격 매수세가 아니라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물량을 받아냈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변화입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바로 이렇게 바닥 매집이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쉽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처럼요, 외국계가 일부 물량을 다시 샀다라는 것과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 판단을 하려면 자, 우리는 다음 장부인 이 신용과 그리고 대차 공매도 부담까지 자, 이렇게 모두 다 함께 봐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남아있는 하방 물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신용잔고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신용잔고는요, 이날 94만 주에서 최근 81만 주 수준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잔고 자체가 워낙 작아서 크게 뭐 영향력은 없는데 그래도 일단 줄어들었다라는 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신용보다 더 중요한 대차 잔고는 어떨까요?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대차 잔고를 보시게 되면은 대차 잔고는 여전히 3,200만 주대예요. 자, 최근에 이렇게 87만 주가 상한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이 절대 잔고 자체가 여전히 높아요. 사실 이렇게 하루 줄었다라는 사실보다는 이 감소가 며칠간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 공매도 거래 비중도요, 최근에 10%를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외국계가 다시 매수했다고 해서 이렇게 공매도 세력까지 전부 다 철수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처럼 외국인들과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이어지고 대차 잔고가 연속적으로 줄어야 하방 압력이 실제로 좀 약해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기술은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종목처럼 이렇게 수급만 보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이 전환사채 물량 일정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공시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이렇게 17회차 전환사채에서 전환가액 1965원으로 약 50만 8천 주가 이미 추가 상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가장 가까운 일정은요, 이 18회차예요. 자, 전환가액이 3,942원이고요. 전환 가능한 주식은 약 273만 주입니다. 자, 그리고 전환 청구는요, 7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19회차는요, 전환가액이 3,767원, 그리고 전환 가는 주식은 약 584만 주고요. 전환 청구는 11월 말부터 이렇게 열립니다. 자, 이처럼 현재 주가와 전환가 사이에는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그만큼 실제 정환 청구가 들어오는지 추가 상장 공시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물량 부담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이 7월 21일이 무조건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날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날 이후부터 실제 전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관련 공시를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출발점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요, 이 수급과 그리고 창구, 하방 물량, 그리고 전환사채 일정까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왜 이 종목을 한 번에 분석만 보고 대응하면 안 되는지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여러분들,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 번만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6월 12일이죠. 이날 투신과 이 프로그램이 이 상한가를 만들었고 그 직후에 JP 모건을 중심으로 외국계가 약 380만 주를 자,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 물량을 국내 창구와 개인들이 받아내주면서 주가가 빠르게 이렇게 밀렸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12,000원대로 내려오자 자, 외국계는 다시 약 157만 주를 받아내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에 전환사채 물량 일정까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술은 이 차트 한 장만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내는지 프로그램이 매수를 계속 유지해 주는지, 자, 그리고 대차 잔고가 실제로 감소하는지, 이 전환 창구와 그리고 추가 상장 공시가 나오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봐야만 합니다. 자, 왜 이런 변화가 완성되기 전에 소통 창구를 열어두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과거 수급 전환을 먼저 확인했을 때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 제가 다음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진짜 승부는요, 캔들의 색깔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급의 변곡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각자의 생업 현장에서 치열하게 땀 흘려 일하시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그 소중한 시간 동안 호가창 뒤에 숨어있는 거대 자본과 기계들의 알고리즘은 감정 하나 없이 1초에도 수백 번의 연산을 처리하면서 위아래로 거칠게 가격을 왜곡합니다.
자, 이처럼 메이저 자금이 언제 방향을 틀어서 단가를 조율하는지, 어느 시점에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는지 그 미세한 타점을 본업이 있는 개인 투자자가 혼자서 하루 종일 이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실시간으로 잡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호가창이 표면적인 움직임에 속아서 고가권에서 섣불리 추격 매수를 하거나 정작 비중 있게 무겁게 실어야 할 이 최바닥 눌림목에서는 공포에 질려서 물량을 내어주는 그 뼈아픈 엇박자 실수, 이 험난한 파동 속에서 그 실수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차가운 장부의 이면을 온전히 감시하는 저 백기사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눈이 되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 이동을 완벽하게 역이용하고 정확한 비중 조율 타점과 눌림목 분석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백기사 채널만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7708-8354로요. 구독이라고 단 두 글자만 편하게 문자 남겨주십시오.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 사전 대응 시스템 연락망에 번호를 안전하게 등록해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메이저 자금이 속도를 조절하는 실시간 맥점,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거쳐서 우리가 비중을 묵직하게 실어야 할 결정적인 재진입 변곡점이 장중에 포착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께서 그 보내주신 그 번호로 한치의 오차 없는 정확한 실시간 시그널 문자를 직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굳이 이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 미리 문자를 남겨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릴까요? 그건 바로요, 저에게도 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폭발적으로 요동치고 호가창이 찢어지면서 비중을 묵직하게 실어야 할 결정적인 찰나의 순간이 오면은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의 도움 요청 문자가 일시에 제 핸드폰에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 급박하고 치열한 아비규환의 순간에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번호를 일일이 수동으로 새로 다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핀포인트 타점을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현실적으로 봐도 물리적인 여건이 성립되지 않죠. 자, 이렇게 사태가 다 벌어지고 이미 방향성이 결정된 뒤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한 발 늦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거대한 파동이 전개되고 있는 바로 지금 미리 연락망에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만이 엇박자의 늪을 피하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토록 집요하게 실시간 장부를 분석해 드리고 이성을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서 100만 명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구독자 연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철저하게 기울어진 이 냉혹한 주식시장에서 우리 100만 연대가 세력들의 기만 전술에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막연한 희망회로가 아닌 차가운 팩트 데이터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자, 이처럼요, 세력들의 막대한 정보력과 자금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이성적으로 결속된 다수의 힘과 객관적인 장부뿐입니다. 자, 저는요, 이 100만 명의 연대가 함께 온전하게 비중 조율을 하면서 세력의 평단가를 뺏어오는 그날까지 저는 어떠한 타협 없이 이 장부의 냉정한 팩트만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이 영상 하단에 있는 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구독이라는 이 문자까지 남겨주셔서 자, 제 채널의 완벽한 데이터 분석과 이렇게 타점까지 동시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 100번의 말보다는요, 여러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명입니다. 당장의 요동치는 이 캔들에 휩쓸려서 섣불리 매매 강행하지 마시고요, 실제 타점을 어떻게 안전하게 낚아채는지 직접 확인하셔야만 흔들림 없는 이 중심을 꽉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전에요, 실시간으로 수급의 변곡점을 잡아내서 안내해드렸던 실전 매매 흐름 짧게 확인하시고 바로 이어서 오늘 분석한 종목의 핵심 팩트 3가지 총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데이터 화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멈춰있는 이 주말 동안요, 여의도의 이 거대 자본과 외국계 프로그램은요, 단 1초도 쉬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다가오는 월요일 아침 공매도 세력을 파멸시킬 시초가 갭상승을 완벽하게 세팅해두고 있습니다. 이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말을 앞둔 마지막 장이 되면요, 본능적으로 불안해하십니다. 주말 동안 악재가 터질까 두려워서 섣불리 물량을 던지죠. 반대로 주가를 누르던 공매도 세력들은요,
안일하게 포지션을 쥔 채 주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메이저 세력은요, 바로 이 틈을 노립니다. 주말을 앞두고 개미의 물량을 빼앗은 뒤에 월요일 시초가의 공매도 세력의 목줄을 쥐어짜며 쇼스키즈 폭발을 터뜨렸던 이전 사례들을 깊이 있게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알테오젠 보고 계십니다. 주말을 앞둔 마지막 장, 주가가 3% 소폭 오르자 개인 투자자들은 주말 리스크를 피해서 이 정도면 익절하고 나가자며 선제적으로 물량을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대망의 월요일 아침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이 열리자마자 이 외국인이 33만 3천 주, 프로그램 순매수 수가 33만 4천 주,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월요일 아침에만 무려 40만 주의 물량을 강제로 뺏겼고요. 공매도 세력들은요, 쏟아지는 프로그램 매수세에 짓눌려서 시장가 환매수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 하루 만에 18% 상승이라는 이 장대 양봉이 꽂혔습니다. 금요일에 얄팍한 익절을 했던 개미들만 피눈물 흘렸던 무자비한 셋업입니다. 자, 그럼 다음 사례도 한번 볼까요? 쇼스키즈 폭발 사례입니다. 자, 2024년 2월 23일 이날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날이죠. 주말 직전 장에서 외국인은 바닥에서 무려 29만 주를 쓸어 담았고요. 당일 프로그램 순매수만요, 대략 30만 5천 주였습니다.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기계적으로 모조리 흡수하며 완벽한 상방 셋업을 마친 겁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아침 세력은 장 시작과 동시에 막대한 시장가 매수를 주문에 넣어서 시초가를 무려 9%에 가까운 갭으로 뛰어버립니다. 주말 동안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공매도 세력들은요, 9시가 되자마자 천문학적인 마진콜 압박에 시달린 겁니다. 결국 항복을 선언하면서 시장가로 되사는 숏 커버링을 던지게 되죠. 그 결과 하루의 주가가 19% 이상 수직 폭등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자, 이날을 잘 봐주세요. 주말을 앞둔 장에서 무려 24%가 넘는 파멸적인 폭락이 나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개인들의 투매가 쏟아졌고요. 하방에 베팅한 공매도의 세력은 이날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메이저 세력은요, 이날 개인이 던지는 물량을 프로그램으로 꽉 채워 받아냈습니다. 자, 이날이었죠. 개인과 기관이 던져버린 대략 14만 주, 이거 외국인 세력이 고스란히 다 받아냈습니다. 자, 이날 프로그램 알고리즘도요,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모든 물량을 바닥에서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보낸 월요일 아침 시초가를 10% 갭 띄우며 출발하더니 그대로 밀어 올려 그날 하루에만 상한가로 직행해 버립니다. 이 하방을 믿고 있던 공매도 세력을 완벽하게 사냥한 쇼스키즈의 정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사례를요, 자세하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이 종목의 마지막 호가창에서 앞서 본 세력들의 쇼스키즈 셋업 증후가 똑같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주말 동안 편히 쉬지도 못하고 지금 제 영상 이렇게 찾아보시고 있는 이유가 다가오는 이 월요일장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자, 하지만 주말 내내 이렇게 유튜브 돌려보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거나요, 뉴스 기사만 찾아본다고 해서 세력이 이미 짜놓은 월요일 시초가 시나리오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아침 장 열리는 거 보고 그제야 대응하려면 늦습니다. 이미 주가는요, 세력의 갭상승으로 날아가고 있거나 흔들기가 시작된 후일 겁니다. 본업이 바쁘신 우리 주주님들 월요일 장 시작 전부터 동시호가 페이크를 꿰뚫어 보실 수 없다는 거 제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수급 데이터만 파고드는 저 백기사가 그 결정적인 타이밍을 대신 잡아드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멤버십 가입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 목표는요, 대한민국 1등 주식 채널 구독자 100만 명 달성입니다. 제 분석력을 증명해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이 핵심 데이터를 조건 없이 푸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7708-8354로요. 시초가 딱 3글자 문자 남겨두시고 남은 주말은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다가오는 월요일 장이 열리기 전에 오전 8시 30분부터 동시호가의 외국 세력이 어떤 페이크를 쓰는지 제가 철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이 시작되기 전에요, 가장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대응 타점과 시나리오를 문자로 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제가 드리는 이 가이드라인을 눈으로 먼저 직접 검증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린 분석이 압도적인 결과로 이렇게 증명이 된다면요, 그때 제 채널 주변에 공유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럼요, 이 세력의 쇼스키지 논리를 바탕으로 오늘 분석 중인 이 종목의 월요일 장 최종 전략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기술 차트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우리는요, 이 수급과 창구, 자, 그리고 전환사채 일정까지 이렇게 모두 다 확인을 했는데요. 복잡한 숫자 이제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우리 기술을 볼 때 딱 세 가지 가격과 그리고 이 수급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요, 이 12,000원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 가격이 지켜져야 최근에 외국계 매수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200원을, 자, 이렇게 13,200원을 종가로서 회복하면 첫 번째 반등 신호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은요, 이렇게 14,000원에서 14,500원을 넘어가야 최근 하락 구간에서 이렇게 벗어날 힘이 생깁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들, 이 12,000원이 무너지면은 성급하게 이렇게 물타기보다는요,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받아내는지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 이렇게 가격만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함께 이어져야 진짜 반등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모든 숫자를요,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우리 기술의 다음 파동을 판단하시려면은,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핵심 팩트는요, 이 상한가는 투신이 만들고 외국계는 직후에 약 380만 주를 팔았다. 6월 12일 투신과 프로그램이 각각 138만 주를 매수하며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직후에 JP모건과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는 합산 380만 주 순매도를 했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핵심 팩트는요, 최근 저점에서는 외국기가 다시 157만 주를 받고 있다. 자, 이 급락 과정에서 개인들은 약 670만 주를 받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12,000원대로 내려오자 JP모건,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스탠리, 메릴린치가 다시 이렇게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아직 이렇게 바닥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손바뀜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핵심 팩트 세 번째, 12,000원대 방어와 전환사채 공시가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12,000원이 지켜지고 13,200원을 회복해야 첫 번째 반등 신호가 나옵니다. 자, 동시에 7월 21일부터 가능한 전환 청구와 이후 추가 상장된 공시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빠르게 무너지면서 마음고생이 정말 크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최근 정부에서는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대량으로 팔았던 이 외국계 창구들이 이 낮아진 가격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매수가 하루짜리로 끝나는지 아니면 며칠간 이어지면서 실제 반등으로 연결이 되는지예요. 자, 이렇게 이 방어선이 지켜지는지, 그리고 외국계와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가는지, 자, 그리고 이 전환사채 관련 공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 세 가지만 딱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급과 대차 그리고 전환사채 공시는 하루하루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자, 외국계 매수가 실제 매집으로 이어지는 순간에 이 중요한 공시 변화를 혼자서 매일매일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화면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7708-8354, 자, 여기로 구독 혹은 우리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십시오.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될 때 현재 상황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느끼셨으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대반등 이거 잊지 말고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차트의 이면을 읽어주는 남자 백기사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